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탐정 2편의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 180만 명을 훌쩍 넘긴 건 물론이고요. 1편의 260만을 넘어서 3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곧 8월이면 지난 겨울 1,300만 관객을 올렸던 심과 함께 2편도 다시 찾아오고요. 자, 탐정과 신각의 이 2편들 사이 후속편을 내놓은 영화, 외국 영화 2편을 영화 속 이런 법에서 소개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액션과 웃음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앤트맨의 속편을 준비했는데요. 앤트맨과 와스프, 마블 최초의 콤비 히어로가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지, 또 그 안에는 어떤 법이 숨어 있을지 허윤 변호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 보기 전에 영화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마블 영화의 주인공은 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캡틴 마블을 잇는 앤트맨과 와스프입니다. So, how long have you been Ant-Man again? Not long. It just sort of happened. I wish I could fight bad guys like you. I seem to mess it up almost every time.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The only chance we've got is both of you. Ant-Man and the Wasp teaming up. Follow my lead. She seems more intense. You go low, I'll go high. I have wings. Why would I go low? We're gonna die. I don't wanna die. We didn't die! Hey, what'd I miss? We were just tiny. I was partners with Hank on a project called Goliath. How big did you get? My record, 21 feet. You? 65 feet. 65. If you two are finished comparing sizes, 65. 네, 아니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매번 이 할리우드 히어로물은 이렇게 히어로처럼 잘생긴 허윤 변호사랑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뭐 인구의 절반을 지금 소멸을 시킨 맞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인구의 절반을 소멸시킨 타노스에 대항할, 그리고 그 마블 영웅들의 뭔가 이렇게 키를 제시할 사람이 앤트맨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설이 있죠. 전 믿고 있어요. 정설은 아니고 이제 썰인데요. 어쨌거나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봤고 좀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고 저도 예전에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은 있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뭐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어렵진 않죠. 않지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를테면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도 양자역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강국이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또 제시해준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 지금 너무 크게 히어로물이 얘기를 하는데. 과학국까지 갑니까? 네네. 그리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이제 그 유머가 참 괜찮았습니다. 원래 마블 영화가 간간히 유머가 섞이긴 하는데요. 이 앤트맨과 와스프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지 않은 할리우드 유머인데 한국적인 정서에도 맞는, 뭐 예를 들면 뭐 진실의 약이라든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는 만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와, 싶습니다. 90% 만족. 대단히 후한 점수를 주시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일단 웃음 보장 인정하고요. 아이디어 기발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 양자 터널이 있는 연구실을 마치 가방처럼 만들어가지고 휴대하는 이렇게 끌고 다니는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이 양자역학에서 자가자가
커졌다. 요 크기 조절 액션도 상당히 재밌고 좋은데 지적 호기심을 너무 유발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양자 역학이라는 게 어려서 그런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마블의 수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 양자 역학이 이 앤트맨이 어벤져스 4하고 이어질 거다. 그때는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비춰보면서 자, 좀 배우 얘기해 볼까요? 어떤 배우가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딸 역할로 나오는 캐시랭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눈이 굉장히 동그랗고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도 빠져서 발음도 틉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또 연기도 잘해요. 앤트맨이 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발찌를 차고 밖으로 못 나가는데 나갔다 온 그 사실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배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배우는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화려한 차가 하나 나옵니다. 영화의 추격신을 이제 담당하는 네. 차인데 랩핑이 돼 있고요. 노란색 불꽃이 그려져 있고 마치 분노의 질주에서 나오는 그 화려한 스포츠카처럼 네.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뒤에 현대차 마크가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뭐 영화에서 약간 좀 촌스럽게 노출을 시켰는데 네. 이번에는 이 차가 뭐지라는 궁금증을 유발을 시킨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마크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PPL을 사실 한 건데 이 점은 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그 장면이 쫙 눈에 예. 띄더라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배역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게 영화에 긴장미가 있으려면 이 히어로가 더 멋있으려면 악당이 되게 강하고 멋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고스트가 사실 사물을 다 통과한다? 이게 웬만한 보통 초능력은 아닌데 좀 적수가 안 되는 거 좀 약해 보였어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너무 혹평을 하시니까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일단 앤트맨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보통 다른 히어로물들 보면 뭐 굉장히 내생난 과학자거나 아니 아이언맨처럼 막 돈 많은 재벌이거나 하는데 딸 키우는 현실의 우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히어로물이지만 어떤 현실감을 높여준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영화에서는 좀 가족애가 있는 것 같아요. 핀 박사 마이클 더글라스가 연기했죠. 이 딸 2대 와스프 이 관계 속에서 가족 얘기도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히어로물의 가족 얘기는 너무 생뚱마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로 그 판타지 느낌을 전 떨어뜨렸다고 할까? 저는 하여튼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신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법이스타 수다 떨어볼게요. 우리의 이 앤트맨이 가택연금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 1편 시빌워에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받아주는 조건이 이 가택연금이었잖아요. 가택연금 이게 현실에도 이렇게 실제로 좀 잘 행해지는 처벌인가요? 가택연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거주지에 이제 가둬놓는 거예요. 밖으로 그쵸. 못 나가게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뭐 1970년대, 80년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한 거고요. 지금은 사실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것도 영화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예, 거의 거죠. 없고 이제 외국에 가택연금이 있긴 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중형. 이 사람은 내보내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가택연금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렇게 뭐 적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아까 전자발찌 얘기하셨어요. 이 가택연금인데 뭐 집에 있는지 계속 보디가드 세워서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발자 하나 딱 채워놓은 거죠. 여기 벗어나지 울리게. 왠지 우리나라는 전자발찌를 약간 성폭력, 그 사범들에게만 채우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원래는 그랬었는데요.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현재는요. 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전자장치를 보통 발목에 채우기 때문에 이제 흔히 전자발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 기능이 붙어 있고요. 네.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 이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뭐 빨간 점들이 나타나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전자발찌를 추적하는 그 센터에 가면 이 모니터로 그 빨간색 점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범죄자들한테만 적용이 됐는데 2010년에는 살인범에게도 부착이 됐고요. 2014년부터는 상습 강도범에도 이제 전자발찌가 부착이 됐는데
뭐 가장 유명한 전자발찌 부착 사범은 아시죠? 룰라의 고영욱 씨. KYY.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예. 네네.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이제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죄송할 건 없죠. 그가 그렇죠. 죄송할 일을 예, 잘못을 저지른 팬들과 사람은 네, 그렇죠. 공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얼굴과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는 거는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처벌이 있는데 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인권 침해다 뭐 이런 논란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흔히 뭐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동하는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는 느낌? 뭐 그런 것 때문에 인권 침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거는 그 전자발찌를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충전을 할 때는 항상 뭐 몇 시간씩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네. 이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 법에 의해서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심한 성폭력범이나 아니면 살인범 네. 그리고 강도, 강도. 예,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된다, 수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예, 많긴 합니다. 자, 또 영화 속을 들여다보면 이 와스프가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암시장에서 뭔가의 물건을 사요. 아무리 엄마를 구하려고 한다 해도 암시장에서 뭘 사면 요거 처벌되겠죠? 예, 당연히 되겠지요. 암시장은 이를테면 몇 가지 물건이 아마 거래가 될 텐데요. 제일 뭐 흔히 아시는 게 이제 밀수품입니다. 뭐 호랑이 네.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거래 자체가 이제 불법으로 규정된 뭐 영화에 많이 나오는 핵미사일 이런 것도 이제 암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물도 암시장에서 거래가 될 텐데요. 와스프가 구입을 하려던 그 전자장치가 만약에 작물이라면 형법상 작물을 취득, 운반, 뭐 양도한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와스프가 이 작물죄로 처벌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와스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법원 판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확정적인 인식임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적어도 작물일지 모른다는 의심,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작물죄로 처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 자체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내가 실제로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제가 그랬어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네. 내심의 의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건 도저히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국방부에나 있거나 어디 뭐 군인한테나 있거나 경찰한테만 있는 걸 내가 만약에 암시장을 통해서 사려고 그랬다. 그럼 이거는 뭔가 불법적 물건인 거를 나는 몰랐어요 하고 피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대법원이 이제 판례를 또 하나 내놓는데요. 그 판례를 보면 도대체 이 물건을 넘긴 놈, 장무랍이죠. 이 네. 장무랍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를 들면 뭐 일반인이고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리가 절대 없는데,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무기 브로커다. 그러면 이거는 훔친 물건이나 아니면 거래 금지된 물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래하는 물건 자체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핵심적인 기기죠. 네. 이거는 분명히 그 물건 자체로도 구하기 어렵고 그쵸. 비싸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작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걸로 이제 미필적인 고의,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역으로 이제 판단을 또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장무라비는 세상에 돈만 꿀꺽하고 물건을 안 주고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와스퍼는 내가 좀 돈이 중요한가요? 저 물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력으로 어떻게든 그걸 또 내가 물건만큼은 막 가져가려고 그래. 장치만큼 가져가려고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상대가 이게 물론 암시장 거래지만 이렇게 정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물리력을 써 상대한테. 이거 처벌될까요?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형법에서는 자구행위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자구행위라는 조항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 이제 방어하거나 뭐 할 수 있는 행위고 여기에서는 좀 민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침탈되었을 경우 부동산일 때에는 침탈 후 즉시 그리고 동산일 경우에는
현장 또는 추적해서 이 가해자로부터 물건을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찾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쫓아가서 이제 내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영상 하나가 떴는데 네. ATM 기기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뽑아서 잠깐 옆에 놨는데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들고 도망을 쳤는데 2명의 남성이 쫓아가면서 한 명이 날라차기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이 헤드락을 걸고 그 뒤로 더 이상 보도가 안 됐는데 아마 이게 법정에 가서 이 자구행위나 그 자력구제가 정당하냐를 판별을 했을 때는 요 두 건장한 남성이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아니요, 자기 돈이긴 해도 뺏으면 되지 그렇게 꼭 그거를 날라차기 막 헤드락을 하고 막 했어야 됐느냐. 때리고 이거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라는 거고. 아니 근데 사실 수표 같으면 어떻게 전화해서 뭐 수표를 적어놓진 않았지. 예. 어떻게든 아니 현금은 거기 주인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끝이라는 긴박감이 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잡아서 뺏고 한 대 정도 때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너무 심했다. 실신할 정도로 패는 거는 이 조항에는 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되는. 네,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양자 터널이 있는 이 연구실을 캐리어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끌고 다녀요. 뭐 너무 재밌죠.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이 건물을 막 또 펼쳐놔. 이게 영화로는 굉장히 웃음 포인트인데 기발한데 이게 만약에 현실에서 벌어진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건 뭔가 굉장한 혼란일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엄청 민폐 끼치는 일이잖아요. 일단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네. 이게 건물인지 건축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우리 법에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건축물로 봅니다. 근데 이게 건축물로 보기에는 또 애매한 게 보통의 건축물은 하수도 시설과 전기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의 외형은 이제 건축물인 것 같은데 이 하수도나 전기 시설이 없어서 좀 애매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가설물이 되나? 가설물이라는 거는 건축물은 아닌데요. 뭐 컨테이너나 이런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설물이면 이게 또 좀 법에서 벗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설물이라 할지라도 내 토지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토지에만.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 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이 빌딩을 이제 탁 펼쳐놓게 되면 네. 펼쳐놓는 순간부터 이제 토지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땅이니까. 남의 땅이니까. 그렇죠. 건물은 땅에, 그것도 내 땅에만 그쵸 지어야 되죠. 맞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진실의 약 되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이 소니버치가 진실의 약 먹고 제가 이 사람 죽이는 이 단체, 범죄 단체의 수괴입니다. 막 자백을 했어. 다른 증거 없는데 자백뿐이에요. 그래도 이 소니버치 처벌되나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법에 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니버치의 자백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처벌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사회 시간에 배운 생각나요. 혹시 자백 증거 능력 제한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럼. 네,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정작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백이라는 거는 자기의 범죄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의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예. 협박 받아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백이 어느 때 효력이 있냐 없냐는 형사소송법뿐만이 아니라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이제 최고 법인데요. 헌법 제12조 7항을 보면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에 뭐 부당한 장기와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이제 자백시키는 그런 경우 또는 속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효다, 인정이 안 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주사를 놨습니다. 이걸 뭐 진실의 약이니 아니니 가지고 뭐 투닥투닥 거리는데 어쨌거나 진실의 약을 놓는 행위가 이게 폭행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구를 때려서 뭐 아니거나 아니면 밀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흔히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리를 세게 질러서 깜짝 놀라게 하거나 최면을 걸거나 주사를 놓는 그런 행위도 다 폭행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뭐 식욕 감퇴, 수면 장애를 불러일으켜도 그게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명히 자발적이지 않게 주사를 놨습니다. 물론 뭐 영화에는 실제 놓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아마 비자발적으로 주사를 맞았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폭행이 된다면 이 소니버치의 자백 자체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법에 의해서 뭐 얻어진 자백 혹은 얻어진 뭐 증거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또 만약에 혼자만 자백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옆에서 같이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 나한테도 시켜서 나도 그런 잘못했다. 이렇게 자백이 혹시 여럿이라면 이건 혹시 증거 능력이 생길까요? 증거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한 자백은 하나 존재합니다. 내 자백이 존재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사람의 자백이기도 하지만 내 범죄를 입증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제 범죄에 대한 자백 하나만 있을 때는 처벌을 못해도 다른 사람이 자백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보강 증거로 사용이 되면서 증거가 2개가 되는 거죠.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야, 자백이 또 다른 자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오늘 새로운 거 배웠고. 사실 그것만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앤트맨, 이 개미인간으로 뭘 그렇게 또 무슨 법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히어로 물속에서도 또 뽑아내 주셔서 뭐 가택연금에 전자발찌, 자백의 효력까지 너무 알찬 시간이었는데 다음번에도 이 알찬 시간 부탁드리면서 허윤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방학과 더불어 여름 극장가가 성수기에 돌입했습니다. 마블의 앤트맨, 와스프,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콤비에 이어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한하는 톰 아저씨의 미션 임파서블도 가세한 여름 극장가. 과연 우리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이 1편 제압을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또 한편 기억해 주십시오. 칸에 초청됐던 공작. 이 영화도 관객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밴드. 박수야, 너 랩할 때 사투리 혹시 고향이 서울이요. DJ drop the beat. 야 테레비 나오는 거 잘 봤다잉. 이 얼굴이? 서울서 잠자리 그만하고 내려와. 국민학교 동상도 몰라보는겨? 기억이 안 난다. 알아보기 싫겠지. 수가 날 되게 좋아했는데. 인사 드리겠습니다 형님. 난 친구 아버지한테 형님이 뭐여, 이 정신 나간 놈아. 서울 못 간다며? 뭘 찍어봐. 번호 바꿔야 되겠네. 뭔 일이 있었냐 밖에서? 언제까지 평생 피해 다닐 것이오? 니는 정면을 안 봐. 너도 고향을 지워버리고 싶었구나? 금이완형 콤플렉스 그런 거 모르지? 감나가게 살진 못해도 후지게 살지는 말어. 자넨 직업이 뭐요? 래퍼요. 뭐 퍼? 뭘 푸가 조금. 얘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막 그 이상한 마술 같은 거 하고. 너 도대체 누구야?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외국어든 뭐든 한 번 보고 들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며. 그 아인 일단 계속 찾아봐요. 구자연이라. 그 이름이 다 생겼어. 절 아신다고요? 너 딸보단 훨씬 낫다. 안 그래? 마녀 아가씨? 당신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I do some dumb things, and the people I love the most, they pay the price. Thanks to you, we had to run. We're still running. Let's go.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Hold on. You gave her wings? And blasters. So I take it you didn't have that tech available for me? No, I did.